자,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으로 개업공유중개사 등의 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는 뭐 전에 한번 우리가 이제 같이 봤었는데, 개업공유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이 이제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이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봤습니다. 실무교육의 실질권자는 이제 그 시도지사이고, 시도지사는 실무교육의 실시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실무교육은 강행 규정입니다. 즉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대상자는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법인의 경우는 사원, 임원, 그리고 분사무소에 설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수시기, 이거는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이제 말하는데 이때 하면 되고,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업공인사의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자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이 교육을 안 받아도 됩니다. 부분을. 두 번째 이제 연수교육이죠. 연수교육이라는 것도 역시 시도지사이고,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라는 거, 그리고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고, 연수교육도 강행 규정 꼭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직무교육은 또한 역시 시도지사고,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책임을 지고 맡은 사무를 할 수 있도록 중개보조원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 직무교육만 중개보조원이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교재 182부터 183, 186페이지까지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법에는 이제 34조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그 교육 해가지고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설명한 이 내용입니다. 지금 뭐 이 내용을 들었을 때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죠. 뭐 세 가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있고, 누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언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 그 내용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중개보수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가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수 청구권은 거래 계약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중개 계약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계약 시에 성립한 중개보수 청구권은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행사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체결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활동에 의하여 체결되었어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 체결이 당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개업공인중개사 중개행위가 거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료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판례의 내용이 있는데 보시면 되고, 보수의 산정은 중개보수는 거래가에게 중개보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함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현행 공인중개법은 보수료 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크게 주택과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을 구분하여 보수료 요율의 적용법을 달리하고 있고,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중개보수의 지급시는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요율과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주로 지급을 합니다. 이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중개보수 요율표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이제 조례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어요. 부분에 따라서 얼마든 차이 있는데, 일단 서울특별시에 있는 중개보수 요율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주택이 있고 또 오피스텔, 주택 외에 토지 상가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택은 이제 주택도 매매 교환, 또 임대차 등 매매 교환 이해 거래에 대해서 이제 이 중개 수수료 요율표가 있습니다. 매매 교환에 대해서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이때는 그 상한 요율이 1000분의 6이라는 거. 그래서 한도액은 25만 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사실 1000분의 6 그러면 5천만 원이면은 30만 원까지 가는데, 뭐 만약에 계산 여러분이 한번 수기적으로 했을 때 4,99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다 보면은 사실 25만 원이 넘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한도액이 25만 원이라는 거. 그리고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 이때는 1000분의 5. 그래서 이 한도가 80만 원이 한도라는 거죠. 이 부분에. 왜? 2억 미만이면 뭐 계산 편하게 해서 2억을 했을 때 1000분은 100만 원까지 갈 수 있는데, 뭐 1억 9,990 해가지고 뭐 100만 원이 안 돼도 뭐 90몇만 원이 된다고 하면은 한도액을 80만 원까지만 한다. 그리고 2억 이상 6억 미만은 1000분의 4. 이때는 한도가 없습니다. 부분이. 그리고 6억 이상 9억 미만은 1000분의 5. 1000분의 5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거. 그리고 9억 이상 거래금액 1000분의 가로인데, 이럴 때는 통상적으로 거의 한 1000분의 9 정도 부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9억 이상짜리. 근데 요즘에 서울이 거의 다 웬만한 아파트가 9억 이상이잖아요. 1000분의 10억이면 1000분의 9면 어느 정도 나오겠어요? 금액이 만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한 달에 매매 하나 정도, 그리고 임대차 한두 개 정도만 해도 웬만한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부분이.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거래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년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한 달에 매매 한 2개, 임대차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만 해도 뭐 얼마든지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나을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등 매매 교환 이해 거래는 여기도 역시 5천만 원 미만은 1000분의 5, 그리고 한도는 20만 원이고, 요거 이제 요 얘기가 뭐냐면 보수 한도 거래 금액 곱하기 상한 요율,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은 1000분의 4, 1억 이상 3억 미만은 1000분의 3, 이때는 한도가 없고, 3억 이상 6억 미만은 1000분의 4, 그리고 6억 이상은 이제 1000분의 가로인데, 여기는 거의 이제 8, 1000분의 8인데 1000분의 9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전세를 월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뭐냐면 월세 만약에 50만 원씩 낸다. 그러면 이제 이 금액을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뭐 보증금 1000만 원에 만약에 월세 50만 원이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월세 5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100 플러스 이 보증금을 더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50만 원에 곱하기 100을 하고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포함해서 이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해서 거기에 맞는 부분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택은 매매 교환 또 임대차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도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나중에 거래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더 높이 받으면 나중에 그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개업공유중개사가 아니어도 적정한 금액이 어떤 것인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은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그리고 임대차는 1000분의 4 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 주택의 토지나 상가 이런 것들은 거래 금액의 1000분의 가로인데 통상적으로 1000분의 9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토지는 1000분의 9를 해서 하면 되는데,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평당 10만 원씩, 평당 5만 원씩 더 이렇게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법정 수수료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위험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수업, 다음 주도 그렇게 수업이 어려운 수업은 없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수업 정리하시고, 이제 기말고사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선거 중에서는 아까도 금지 행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 하는 부분 정도 우리는 아시고, 오늘 이제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